일단 전남 무안 사고 때문에 정치권도 잠깐의 정쟁을 멈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하루 안에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영장 법원의 판단, 영장 심사가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체포영장은 뭐 누구 인신구속을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조사가 필요한데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예. 뭐 조사 좀 하게 해달라, 수사 좀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95% 이상,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발부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또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여부가 뭐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의견서까지 제출을 하고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예.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은 아마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다. 이게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김성태 의원님 보시기 좀 어땠어요? 헌정적 예. 사상 이제 국회 탄핵 소추이 이루어지고 이제 헌재 결정 나고 난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이제 몇 번 있지만은 예. 현직 대통령 신분 지위가 유지된 가운데 이렇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죠. 네. 지금 현재 이 방송 제가 취재해 보니까 31시간째 공수처에서 이제 체포영장 신청한 지가 이제 31시간 그렇군요. 됐어요. 아직까지 이제 어제 0시에 청구를 했다고 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렇지만 뭐 좀 전에 조홍천 의원님 말씀처럼 오늘 중에는 그 판단이 될 건데 아무래도 또 영장 또 전담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 여론 보면은 또 영장을 발부해야 될 그런 판단도 서야 될 것 같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 공수처는 이게 이제 공직자 아무리 수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관이지만은 이게 영장 청구 이 자체까지는 논란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수본 이 자체가 이제 공수처, 경찰 또 군, 검찰까지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영장을 칠 수 있는 주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은 이 사건은 돌고 돌아서 기소권이 있는 또 검찰로 또 검찰에게 갈 것이다. 가야 되냐 이런 예. 갈림길이 저는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고 일단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공수처에 없다. 이걸 가지고 좀 다투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은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까지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법조인 출신인 조홍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누구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세요? 원래 내란죄, 외환죄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 예. 그냥 넘깁니다. 안 봅니다. 이건 출제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적다 보시는군요. 예, 뭐 예. 이건 참 민주화 이후에는 벌어질 수 없다. 예. 아예 얘기를 해요. 내란죄, 외환죄는 보지 마라. 예. 예. 근데 이런 일들로 다시 이제 내란죄, 외환죄를 최근에 좀 찾아보려니까 정말 참 참담하고요. 예. 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그런 법원이 있지요. 근데 계속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매일 발생하니까 이제 왜 그러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파 간에 상호 신뢰가 상실되고 또 관용을 베풀 만한 여유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작용, 혼란 이런 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이걸 전부 다 법에 집어넣기가 참 각박하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아까 질문 주신 거 네. 윤곽근 변호사는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주장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비유를 했어요. 뭐 이런 그럴듯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공수처법 만들 때 내란죄, 외환죄
공수처 수사 범위다. 예.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예. 저희가 공부 안 한 것처럼. 네. 그리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2월 22일 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어요. 예. 이거 공처가 청구한 겁니다. 네. 공처가 수사한 거 가지고 판단을 받아본 건 이건 최초 요거밖에 없는데 예. 근데 이게 군사법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부법원에서 이걸 참조하겠느냐 말겠느냐 그건 또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근데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에 나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검찰에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중대한 재판에 있어가지고 심각한 차질이 차후에라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덜컥 구속하고 구속하면은 기소를 할 건데 나중에 보니까 수사 권한이 없는 예, 기관에서 고난을 다루는 재판부에서 이거 고난도 없는 거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할 우려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건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글쎄요, 이렇게까지 저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이건 뭐 무조건 100% 나오는 건데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이거 집행 과정에서 뭐 충돌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까지 포함해서 일국의 국가 원수가 이렇게까지 법 집행에 협조를 안 하는 것도 참 볼상사나우니까 지금이라도 뭐 자발적으로 협조하신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냐 말 거냐, 발부되면은 제대로 집행이 될 거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제 출석을 하는 게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김성태 의원은 여당 소속이시잖아요. 예, 저도 일정 공감하세요? 부분 예. 공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4차 담화문을 통해서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위반된 게 있다 그러면은 법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헌재에서 또 심판을 받고 또 한편에는 또 이 공수법원에서 뭐 수사 조치 때문에 많은 혼란은 있었지만은 공수법원이 그래도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 방어 논리는 또 국민들이 상당히 또 볼상사납게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렇지만 이걸 이제 이미 이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자체가 이제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한동훈 또 대응마저도 지금 한덕수 예. 총리 탄핵 심판도 지금 현재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뭐 그런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도 엄청난 지금 나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가장 지금 현재 이 내란죄 또 직권남용에 대한 이런 대통령의 판단은 어떤 길이 국가를 위한 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공수처랑 경찰이랑 좀 협업을 해서 하는 본부가 있고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좀 넘겨달라고 해서 검찰이 논의 끝에 넘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사를 다 한 다음에는 검찰로 넘겨야 되고 그럼 검찰에서 이걸 받아서 넘기기만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소 유지를 하려면 검토를 해야 되니 사실상의 그때부터 또 수사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그럼 정말 2중 3중의 어떤 수사를 계속하게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는 거 맞는 거죠? 뭐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검수완박을 뭐 그냥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막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공수처 만드는 형사사법 체계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저도 그래도 법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예.
거기다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기소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 제각각 다 달라요. 혐의마다 다 다르고. 네. 그리고 요번에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검에 청구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또 발부가 안 되더라도 서부지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거기 관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수사해가지고 송치를 서부지검으로 할 거거든요. 예. 근데 검찰 중수부는 다 중앙지검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기소를 서부지검이 서부지법에다가 하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사건들은 다 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나중에 어떻게든 합치려고 하겠지만은 이것도 참 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네요. 네. 굳이 근데 왜 서부지법에 넣은 걸까요? 일단 뭐 한남동 관저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저희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중앙지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큰 사건들, 중한 사건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네. 허들이 비교적 좀 높다. 근데 나머지 법원들은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허들이 낮다라고 네. 저희들은 뭐 그렇게 저희들끼리 얘기는 하죠. 쪽에 좀 그런 인식들이 좀 있으신 또 거군요. 공교롭게 이제 예.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목소로 추천한 현재 재판관 2명이 예. 서부 지금 현재 지원의 판사 출신, 현직 판사죠. 지금도. 서울 서부지법 출신 판사. 지법원장하고 부장하고. 부장.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것도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소재지가 네. 서울 지연 한남동이니까 용산 예. 한남동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이걸 이제 향후 재판 절차라든지 이런 네. 것은 또 중앙 지원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가 돼 있어요. 이런 예. 부분도 사실상 지금 현재 행정사법 체계가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도 이 지금 공수처 법안을 만들 때 저도 좀 관여를 했던 사람이지만은 예. 그때 이런 뭐 내란죄까지 공수처에서 다룰 거라는 거는 꿈에도 못 꿨죠. 그랬죠. 아마 그 법 성안 관련 회의록 보면은 어느 누구도 그럼 내란죄도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제기한 의원이 없을 거예요. 예. 그때 뭐 그러면 4대 부패 범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것만 쟁점이었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유상이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수사 주체 혼란. 결국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게로 검찰이 가는 뭐 수사가 또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